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 전영호입니다. 혹시 아스퍼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가 좀 온순한 편이라서 친구한테 욕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하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살펴보면 아스퍼거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아스퍼거라고 말씀드리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애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조금 내성적인 편이긴 하지만 뭐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다 말씀하세요.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온 내 자식은 굳이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분을 다 알 수 있고, 애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부모는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남들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과는 대화를 해야 서로의 생각을 전달이 되는데, 이 아스퍼거 친구들은 이 남들과 감정 교류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분명히 한글도 다 깨쳤고 책도 잘 읽는데 친구들이 하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란 수용성 언어와 표현성 언어로 나뉘는데, 수용성 언어란 거는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잘 이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아스퍼거는 그 수용성 언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가 말을 걸어와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인 그 생각한 대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4호정이니 4차원이니 하면서 놀리거나 혹은 같이 놀기를 좀 꺼려하죠. 말이 좀 뭔가 좀 잘 핀트가 안 맞으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단순한 그 글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이 억양에 따라서 말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보고 니 잘났다 이렇게 말하면 잘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아스퍼거 친구는 니 잘났다 하면 정말 자기를 잘났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조금 핀트가 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반에 같이 지내던 그 친구에게 뭔가 좀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친구랑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안 됐다라든지 뭔가 좀 불쌍하다라든지 그런 기분이 잠시라도 좀 드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그런데 아스퍼거는 그런 감정의 이입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단짝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왕따 아닌 왕따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나쁜 애가 우리 애를 괴롭히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왕따는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조금만 누구를 괴롭힌다 그러면 뭐 학폭이니 뭐 바로 뭐 경찰 부르고 변호사 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진짜 왕따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왕따라고 하면 왕따보다는 사실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아스퍼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뭐 애가 외동이라서도 아니고 아빠가 일한다고 바빠서 양육에 그 육아에 동참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가 원래부터 그 언어와 사회성의 발달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언어와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 심한 자폐는 대부분 지능도 많이 떨어져서 아예 한글을 습득도 잘 안 되고 언어 발달도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아스퍼거는 지능이 정상이거나 혹은 뛰어난 경우도 많아서 한글도 정상적으로 다 습득하고 책도 잘 읽고 혹은 어떤 경우는 수학은 도리어 더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책을 잘 읽기는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글자를 잘 읽을 뿐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책은 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른다든지 혹은 수학도
연산은 잘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요즘 수학 문제는 다 서술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술식으로 물어보는 수학 문제는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비교해서 이 아스퍼거는 가벼운 자폐 혹은 고기능 자폐라고 불립니다. 그 어려서부터 말문이 조금 늦게 트인 과거력이 있기도 하고요. 뭐 지능도 정상이고 한글 습득도 문제가 없고 말도 언뜻 들으면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조금 더 그 깊은 교류가 일어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좀 되어서 애가 조금 이상하다고 부모님이 느끼거나 혹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해서 그때 발견됩니다. 어려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아스퍼거 증상 때문에 내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아스퍼거가 ADHD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ADHD 증상 때문에 내원했다가 아스퍼거를 이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갔는데 ADHD인데 사회성이 좀 부족하네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거는 거의 아스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자폐가 몇 배나 늘었다는 보고가 있죠. 근데 그 증가한 대부분은 사실은 아스퍼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퍼거를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서 조금 표시는 나요. 근데 그래도 거의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 공부를 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못하면 문제가 있고 공부를 잘하면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중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도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춘기 친구들 사이에서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애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이제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가 쉽죠. 그러면 되게 우울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일본에서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그 히키코모리 있죠. 홀로 남은 외톨이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는 요즘 최신 정식 명칭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아스퍼거 혹은 고기능 자폐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아스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TV 전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